안녕하세요. 지난주 넷플릭스와 이번 주 테슬라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갖는 의미와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알파벳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슈가 있을 때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제일 먼저 알파벳은 현지 날짜로 29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랑 유튜브를 소유한 지주회사죠.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실적 자료를 보면 알파벳의 실적은 매출단에서는 구글 검색이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유튜브가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다시 말해 알파벳의 실적은 이 광고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도 많았고 여름에 올림픽이랑 유로 같은 스포츠 행사도 있었고 기업들의 AI 행사가 워낙 많았어서 이 광고 경기가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도 광고 시장 성장세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알파벳이 아직까지 AI에서 제대로 된 킥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이 이 구글과 유튜브에 쌓인 이미지와 비디오를 제미나이랑 잘 엮어내면 AI 시장에서 국인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떤 AI 전략을 공개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AI 시대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꿔보면 오피스, 애저, 윈도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클라우드 사업부, 애저는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성장할지 주목이 되고요. 저는 오피스에 AI를 접목시킨 이 코파일럿 서비스의 구독이 얼마나 늘었을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 구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곧 AI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기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AI 서비스를 한번 구독해서 사용하면 쉽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AI를 스며들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윈도우에서 출시한 AI PC, 서비스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주고 인수했던 이 블리자드와 엑스박스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도 장기적으로는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게임 사업부를 필두로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애플 먼저 볼까요? 애플은 바로 내일이죠. 실적 발표 전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서비스를 공개하는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게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번 9월에 아이폰 16을 공개할 때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라면서 정작 AI 소프트웨어는 아직이니까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살짝 어설픈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 아이폰 16 판매량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전망도 있으면서 주춤했었죠. 근데 요즘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도 있어서 아이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애플이 하면 정말 다를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특히 애플이 아무리 서비스 쪽 매출을 늘리고 있어도 아직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애플워치 이런 제품 매출이 큰데 중국에서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론 요즘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때문에 애플과 중국이 갈라서는 움직임도 살짝 보이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애플 실적이 좋으려면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이 도와줘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아마존의 실적은 곧 소비 경기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마존의 실적은 B2C 이커머스와 B2B 클라우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부는 조용히 잘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자체 AI 모델도 개발하고 있지만 오픈 AI의 최대 경쟁사인 이 엔스로픽에 클로드라는 모델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이 잘하는 건 직접 하고 잘 못하는 건 M&A로 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또 이커머스 쪽을 보면 아마존이 이번에 10월에 자체 음성 비서인 알렉사의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했었는데
이 소식이 아직까지 잘 안 들려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제품 셀러들,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AI 비서가 아멜리아거든요. 이게 올해 9월에 공개가 됐었는데 아직은 베타 테스트 느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마존에게 이 이커머스는 돈 버는 사업부가 아니었는데요. 보통 이커머스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정작 돈은 클라우드에서 버는 게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 알렉사와 아멜리아 같은 AI 음성 비서들로 아마존 이커머스 자체로 얼마나 수익화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마가라고 부르는 미국의 빅테크 네 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투자에 활용할 만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마 AI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단번에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빅테크가 AI 청사진을 많이 발표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챗GPT를 능가하는 something new,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세상을 바꾼다더니 이거 완전 거품 아냐? 과열 아냐? 하는 논란이 한동안 있었죠. 즉 이제는 일상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고객은 생산성을 혁신하고 기업은 수익성을 향상하는 킬러 앱이 나와줘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투자자로서, 한편으로는 사용자로서 다음 주에 빅테크의 실적 발표 겸 AI 전략 공개 행사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